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간만입니다. 지금 낮에 콜이 없어가지고 그냥 헛방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해가지고 마음이 좀 놓이네요. 배달판이 지금 경제 불황에 더불어가지고 비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드실 텐데, 또 노란봉투법이니 뭐 온풀법이니 말들은 많았는데 정작 이거 배달판에서는 크게 뭐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보면은 주요 화두가 노조 파업 이슈인 것 같은데, 배달 쪽 노조들은 크게 역시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보장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뭐 파업을 한다? 의미가 사실 크게는 없죠. 그냥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지 대체할 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이 배달 쪽 노조 외에 또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노조들이 CU 화물노조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인데, 이 노조들의 파업 여파가 꽤나 큰 것 같아요. CU 화물노조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하나 있었죠.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파업을 하면은 하루에 손실 보는 금액이 1조랍니다. 1조. 자, 어마어마한 손실이고, 우리나라 지금 서민들 중에 삼성전자 주식 하나 없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파업은 특히나 남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주식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견인하고 있는 회사 중에 큰 회사 중에 하나니까 참 남일 같지가 않은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화물노조에서 그 노조 기사님들이 파업을 시작하고 나서 운송을 대체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약간 그 비정규직인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브 기사님 같은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비노조 기사님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더블 줄 테니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나 봐요. 배달판에 콜 안 빠지면은 막 할증 얹어주듯이 그래서 부른 것 같은데, 그 비노조 기사님이 일단 배달을 해야 되니까 화물차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노조 기사님들, 화물 노조의 기사님들이 그 차를 막 막은 거죠. 그래서 큰 사고가 났던 걸로 들었는데, 참 이 화물 노조의 파업에 참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그것도 참 큰일이고, 그리고 화물 노조의 파업에 지금 점주님들도 화가 이빠이 나가지고 이 화물 노조 기사님들이 배달하는 물건을 안 받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이거 대혼란 혼돈의 사태인데, 과연 이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나서 정말 노동자의 삶이 살기 좋아졌는가, 살림살이 좀 나아졌는가, 이런 체감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오히려 역체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소비자도 CU에 물건 없으면은 헛발이고, 그리고 자영업자도 서민인데 그들도 매출 안 나올 것이고, 삼성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가를 견인하는 국가 대표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막 역체감이 저는 많이 느껴지는데, 뭐 형님들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오히려 정말 생계가 어려워가지고 하루 운행하는 거를 쉬는 것도 어려운,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어려운 비노조 뭐 화물 기사님들이나 이런 편의점 사장님들, 자영업자들은 곡소리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달판에서 또 파업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제가 그럴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 참여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뭐 나야 배달 컨텐츠를 많이 다루는 유튜브를 하니까 시청자를 위해서 일종의 작은 책임감, 진짜 최소한의 책임감이죠. 그런 걸로 뭐 하루 배차 거부 이런 거 할 수 있다. 다만 생계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배달판에는, 혹은 뭐 뿐만 아니라 화물 그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배달하는 분들에게는 그날 쉬지 못한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은 누가 파업 동참해 주시오, 안 그러면 너 뭐 쇠고술 던질 것이오, 뭐 이렇게 강제했다고 해서 생계 책임져 줄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뭐 병원비 대줄 거예요? 아프면은 뭐 허리 디스크라도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병원비 대줄 거야? 아니면은 가게 쌀이 없어 쌀 줄 거예요? 그러진 또 못 하거든요. 책임져 줄 거 아니면 사실 강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운행을 못 하게 한다 이런 모습은 솔직히 뭐 저도 노동자지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배달판에는 남들 다 그냥 희생하면서 하루 매출 포기하고 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 대의를 위해서 하루 감수하자 이러고 그렇게 배차를 거부하는 분이 있는데, 그때 야 너희들 덕분에 미션 받았다, 할증 붙더라, 개꿀이다, 이렇게 막 오히려 일하면서 농락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욕을 먹어야겠죠. 그런 건 지탄을 받아야 되겠고, 뭐 요런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이 큰 틀에서는 배달판과 마찬가지로 이 화물 노조분들도 비슷한 이치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조라는 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자를 위해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막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막 공격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요거는 제 입장에서 봐도 썩 좋아 보이진 않고, 이걸 누가 편들어줄 수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들 집단이 아니면.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모습인데, 편을 가르고요,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면 악마화를 하고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이 좀 보편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 안타까운 사고를 내신 비노조 화물 기사님, 그분도 가정환경, 저기 매일신문 유튜브 보니까 뭐 어머니가 아프시다, 여동생이 아프시다, 장난이 아니야. 그 집도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운전대 잡았
오죽하셨겠죠.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가게를 책임지시는 가장인데 참 그런 사태를 뭐 살땡죄로 지금 그렇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태를 그 사람이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보니까 그 화물노조 같은 게 좀 강성인가 봐요. 그래서 쇼츠 같은 거 보니까 진짜 이게 화물노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가짜 쇼츠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어느 쇼츠 보니까 어떤 화물기사가 운전하는데 쇠구슬을 막 던지고 하더라고요. 그게 기든 아니든 그런 걸 간접적으로 접하면은 공포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PTSD 이런 걸로 순간적인 회피 본능으로 인해서 피하다가 그런 사고 난 것 같은데 참 너무 안타깝고요. 뭐 이런 화물노조뿐만 아니라 편의점 CEO도 마찬가지인데 뭐 어디 서울 쪽 CEO 매장에는 매대가 텅텅 비어가지고 뭐 장사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 많더라고요. 물론 뭐 저희 동네는 CEO의 삼각김밥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지역별로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뭐 노조 기사들만 서민입니까? 편의점 사장님들도 인건비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막 오르고 해가지고 알바를 못 써요. 지금 배달기사님들 편의점 CEO, GS, 이마트 픽업 가실 텐데 여기 픽업 가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알바생 보기가 힘들어. 편의점 가면은 백발이 하얗게 센 사장님들이 늦게까지 가게를 보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적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모습이. 거의 뭐 알바생 보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이 매출이 안 나온다고요. 이분들이.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뭐 지금 대학교 시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도시락을 많이 팔아야 한대요. 매출을 올려야 한대. 약간 도시락 성수기 그런 건가 봐. 근데 이 시기에 도시락 삼각김밥이 없어서 못 판대요. CU에서 서울 쪽.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단골들이 여기 와서 없네? 도시락 없네? 삼각김밥 없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른 편의점 갈 거 아니야? 한번 발길을 끄는 단골이 돌아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떠한 30년 전통 뭐 할매 국밥집 이런 데도 아니고 요즘에 한 블록 건너면 있는 게 편의점인데 아쉬울 거 없잖아. 손님은 솔직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손님 다 놓치고 장사 못하고 성수기 놓치고 월세는 어떻게 내? 이게 다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일종의 그 집단, 그 노조 집단의 이기주의, 일부 집단의 이기주의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뭐 명분은 노동자의 권리 찾기 이런 거겠지만은 그냥 행동을 보면은 노동자의 범위가 자기네들만 포함하는 것 같아. 자기네들 파업에 동참하는 일부 노동자들 그들의 권리만 뭐 주장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 맥락에서 삼성전자를 다시 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전자 하면 정말 꿈의 직업인데 동네에서 삼성전자 취직하거나 뭐 대학교에서 취직하면은 플랜카드 붙어요. 그럴 정말 좋은 직장인데 야 여기서 파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충 뭐 인터넷 같은 거 보니까 하이닉스에서 성과금 상한선을 없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만큼 줘라 많이 줘라 이런 거로 보이긴 하는데 뭐 이제 조금만 더 되면은 투자자들보다 성과금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막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뭐 누가 투자하고 싶겠어요? 이게 노동자들은 어떠한 리스크를 함께 지는 것도 아니고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수익의 배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나만 잘 살자 이런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니 막말로 지금 건당 2,000원 이렇게 받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면서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더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좋게 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확실히 욕심의 영역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뭐 먹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더 좋지. 근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지금 막 코스피 불장이잖아요. 뭐 5천, 6천 막 투자자분들은 축제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국내 주식은 잘 안 합니다. 근데 제 방 시청자분들 보고 하면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코스피 올랐다고.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저는 코스피 폭등 상태를 마냥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어려워질 거면 주식으로 떨어지는 원화가치 어느 정도 맨징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긴 있는데 근데 이 한참 일을 하고 매출을 올려나갈 시기에 파업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또한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가 일정 집단의 이기주의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요 현재 AI로 인해서 왔대요. AI를 가동하려고 그러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는데 그 메모리가 반도체잖아. 그래가지고 반도체 사이클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호황인 건데 이게 한 바퀴 돌면 또 언제 올지 모른답니다. 벌써 뭐 AI 실질적인 수익성 인증이 안 됐는데 거품이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이렇게 의견을 내는 전문가들도 있단 말이죠. 이 AI 거품이 언제 빠질지 모르는데 이번 사이클을 놓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대만 TSMC가 삼성전자 추월을 하고 대만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인텔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견인한 게
게 이 대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인데 당장 이 성과금이 눈앞에서는 큰돈 같지만 아니 국가 경쟁력 있는 산업 망가뜨리고 그 성과금 뭐 몇천? 뭐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억 단위로 받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엄청 큰 돈인데 그거 받아가지고 나라 망가지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겠냐 이거예요. 한국에 산다고 가정했으면은 뭐 그 돈을 가지고 국적 바꿔 일본, 미국 가서 막 이민 가서 살 거면 모르겠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누렸듯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국을 보고 있으면요 일정 세력이 일부러 작정하고 나라 망가뜨리나 싶을 정도로 보이기까지 해요. 저는 일부러 망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정말 개딴스럽고요. 원래 나라가 망하면은 같이 망하는 건 부자가 아니에요. 저 같은 서민이거든요. 부자들이야 뭐 뉴스 보니까 미국 주식에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 뭐 누구는 미국 주식 하는 사람 악마화하더니 그 사람들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고 이렇게 말하더니 누구는 뭐 미국 주식을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니까. 그리고 뭐 누구는 자산이 다 미국에 있더라. 자녀들 포함해서 가족들 국적에 국내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다 미국 국적이더라. 뭐 이런 거 소식도 보이고요.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도 든다. 이 사람들이 뭐 저보다는 정보도 많고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가망 없다. 이거 받아서 째자. 진짜 이런 생각 하나 싶기까지도 하네요. 잘 사는 사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살고 뭐 배운 사람 걱정할 건 없고 이미 높으신 분들이나 많이 가지신 분들 빠릿빠릿하게 정보 얻어가지고 빠져나갈 준비 다 한 거잖아요. 참 이거 한국 살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냥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뭐 어디 노도 위원장님은 해외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냥 이 와중에 세월 좋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막 투쟁하고 이런 모습인가 싶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이 부디 노조원분들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나라를 생각하고 뭐 대국적인 의미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좀 현 상황을 제대로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기에 대한 시청자 형님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열심히 아끼면서 잘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